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저 산업재에서 오신 분이 발표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PDP 디스플레이의 기술적인 총괄적인 데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학교이기 때문에 스코프를 좀 줄여서 이제 약간 학술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이 포토닉 크리스탈을 이용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개념이 처음에 1980년에 물리학자인 카지 브라운하고 엘리 자브로노비치가 80년에 제안을 했고 이것이 제안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전자 산업이 기본 물질이 실리콘에 이제 기초를 뒀는데 실리콘이 이제 밴드갭을 갖기 때문에 밴드갭 엔지니어링에 의한 실리콘 엔지니어링이 오래날 반도체 산업의 기본인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광 산업이 되면 광의 기본적인 실리콘을 대신할 광의 포톤의 실리콘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 뭐냐 하는 게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이라 이거죠. 그래서 한 15년 전에 네이처에서 당시 에디터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게 정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렉트릭 유전체인데 이 전자기파가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를 가질 때 투과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재미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했어요.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전자기파가 어떤 특정한 파장대에서 투과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포토닉 크리스탈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빛의 세마이클라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리퀀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프리퀀시라는 것은 바로 이 에너지 영역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포토닉 밴드갭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에너지 밴드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톤의 에너지 밴드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 영역대를 갖는 빛은 이 물질을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밴드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쭉 풀어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포토닉 밴드갭을 만들 수가 있냐면 그 빛을 흡수하지 않는 그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인데 그 빛의 굴절률이 공간상에서 주기적으로 변화된다면 포토닉 밴드갭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굴절률이 다른 물질을 주기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과연 이렇게 초록색 물질과 푸른색 물질을 교대로 섞으면은 이 전후 좌우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에 대해서는 굴절률이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디멘셔널 포토닉 크리스탈. 과연 굴절률이 다른 물질을 이렇게 투디멘셔널리 우리가 배열하게 되면은 전후 좌우 앞뒤로 전후로 우리가 빛이 투과할 수 없는 좀 투디멘셔널 포토닉 밴드갭 물질을 만들 수 있고 굴절률이 서로 다른 세 개 물질을 이렇게 3차원적으로 배열하면 굴절률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에 대해서든지 밴드갭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3차원 포토닉 크리스탈이 되고 이런 물질은 어떤 특정 파장 영역대의 빛을 어느 방향으로 투과하든지 반사시키는 완전 반사, 옴니디렉셔널한 미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하는 사람들의 큰 이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물질을 이건 사실은 제가 지금 기술을 바꿨는데 이게 먼저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게 58 보석입니다. 58 보석인데 아주 컬러가 다양하죠. 근데 우리가 58이라는 것을 다양한 컬러로 볼 수 있는데 58이라는 것을 왜 전자유원 보석 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실리카 구슬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카 구슬과 구슬 사이들은 다시 공기죠. 그러니까 빛이 투과되는 빛에 대해서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에서 실리카의 굴절률 그대로 이제 모듈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특정 명령의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가 그 컬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8 보석에서 보이는 컬러는 바로 밴드갭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비의 날개인데 나비의 날개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보이는 것은 거기에 화학적인 색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컬러 피그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비의 날개를 우리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굴절률이 이제 공기 주머니들이 이렇게 쭉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절률이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모듈레이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비 날개의 특정 색깔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비 날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단위 밴드가 물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공작의 깃털인데 공작의 깃털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케미컬 피그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LCD나 이런 데 쓰는 컬러 피그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작새의 날개를 우리가 깃털을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케라틴 서피스 이렇게 공기 주머니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빛을 이제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네이처에 이제 자연에 있는 도구파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달씩은 이제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 밴드게 불을 리프렉턴트 필터 이렇게 각 레볼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컬러 피그먼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물리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게 스트럭처럴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이번 주에 나온 그 케미컬 앤 엔지니어링 뉴스 ACS에 나오는 그 잡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나노 테크놀로지가 이제 우리가 이 브라운 아이를 이제 블루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시바 비전하고 그 보실 롬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 컨택 렌즈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운동자가 아름답게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그 이제 색깔이 있는 렌즈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컬러 피그먼트 집어넣는 경우에는 내추럴한 색깔이 안 나오고 또 브라운 아이를 블루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니 크리스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레이어를 코팅을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블루 컬러가 밴드ገብ에 있는 레이어 밴드ገብ이 되도록 우리가 밴드급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아주 이렇게 멋있는 컬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펌을 잘 나게 돼가지고 제품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게 이제 보이도록 패션입니다. 이제 보타닉 크리스탈을 이렇게 만들면 근데 그럼 밴드갭하고 물질의 구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잠깐 본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리카 구조를 이렇게 FTC 구조로 쌓아놓으면은 페이스 센터 큐빅 구조로 쌓아놓으면은 밴드갭이 이제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령 큰 스피어로 그러니까 스피어 사이에 디스턴스가 크게 해놓으면 가령 긴 파장지에 빨간 반사가 된다면 만약에 작은 스피어로 이제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스피어 사이에 디스턴스가 작도록 그러니까 렉티스 칸스를 작도록 쌓아놓으면 이제 파장이 짧은 푸른색을 이제 반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사이즈에 같은 렉티스 칸스탄트를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그 미디움이 공기인데 공기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다이렉트리 물질로 채워서 본다면 이거 밴드갭의 중간 영역인 초록색이 반사하게 되는데 그거 바로 뭐냐면 요 실리카 구슬이랑 미디움하고의 그 리프렉팅 미스매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구조하고 밴드갭이 어디 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을 소위 풀어가지고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그 프로파게이션 이퀘이션을 풀어서 우리가 밴드갭을 이제 튜닝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밴드갭을 튜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어올 것 같으면 이렇게 이 5번인데 우리가 5번 보석은 그 FTC 분석은 실리카 구슬, 우리 구슬이 이제 테크닉이 있는 건데 풀어올 것 같으면 이 5번은 유감스럽게도 쿨 밴드갭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밴드갭이 어디서도 모두 없는데 사실은 그 두 번째 밴드하고 세 번째 밴드 사이에서 스탑 밴드가 존재하죠. L갭이 존재한다는 게 이 L갭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구조, FTC 구조의 111 디렉션으로 그러니까 111 플레인의 수직한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는 요 파장 영역대에 빛은 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8 보석에 보는 58 보석이 발현하는 그 색깔을 바로 스톱 밴드의 색깔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이제 희망하느냐면은 풀 밴드갭이 모든 영역으로 투과하는 빛에 대해서 그 빛이 반사되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만들 수 있냐는 걸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FTC 구조인데 FTC 구조는 구슬 하나에 네이버가 이제 리얼리스트 네이버가 1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화하는 플레인에서 보면 이렇게 헥사고널 어레인지먼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2000년에 네이처에 뽑을지는 건데 그 실리카 구슬을 쌓아놓고 그 사이를 어떤 제3의 유전체로 채운 다음에
실리카 구슬을 HF로 녹여내면 실리카 구슬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전부 다 공기 주머니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 오파를 됩니다. 오파를 인버스 시키면 돼요. 오파를 인버스 시키고 나면 이제 실리콘 속에 공기 주머니가 있는 거죠. 아까 구슬이 있던 자리에. 그렇게 되면 모든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밴드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펄보다는 인버스 오펄이 더 좋은 부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뭐가 이제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부산이 그 인정레이트 서킷 같은 거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 이제 광전 이 소자 그 앞으로 수십 테라 헤츠 정도의 클락스를 내는 지금 오늘날 컴퓨터보다 수만 배 정도 빠른 컴퓨터를 이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건데 빛의 행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물질 내에서 빛이 마음대로 투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빛이 그 통로만 도착하는 거죠. 이게 웨이브 가이드가 통로 만들 수가 있고 레이저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사람들이 많이 해오고 있지만 포다리 크리스탈 이 서킷이 아직도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디펙트를 인위적으로 크리에이션 해야 되는데 그런 디펙트 설계나 밴드갭을 아직 풀 밴드갭으로 가는 물질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직 개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현재 그 포다리 크리스탈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한택 밴드에 밴드갭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색깔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디스플레이, 패션 이런 쪽의 이제 일인데 이 자동차는 이제 똑같은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지나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같은 차인데 이게 뭐냐면은 방향에 따라서 스톱 밴드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 시야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색깔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포다닉 크리스탈을 가지고 이제 코팅 라미네이션을 시킨 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옵션이 이제 선물 정도 내면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색깔이 이제 그 시야각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럼 이제 이걸 좀 디스플레이 한번 써보자. 가령 우리나라의 LCD 디스플레이는 가령 예를 들면은 이 백라이트 소스가 있어가지고 백라이트 나오면 여기 칼라 피그먼트가 있어서 이게 칼라 필터가 있어서 특정 파장은 투하고 나머지 이제 트랜스미트한 칼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날 이 LCD는 사실 이 전력 규모가 절반 정도는 이 디스플레이에 이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PD라든가 저런 근데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무게도 그렇고 에너지 컨서프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에 그냥 그 데일리 라이트 써야 그래요. 아웃도어 라이트 그냥 쓰면은 만약에 포다닉 크리스탈을 이렇게 패턴을 하고 바깥에 오는 빛을 쓰면은 이게 백라이트 대신에 쓰면은 이 포다닉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들어온 빛에 대해서 어떤 선택적인 파장 인력을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게 RGB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다닉 크리스탈 아까도 뭐 이따 보여주셨는데 다른 디스플레이랑 비교할 때 포다닉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쓰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라이프 타임이라든가 응답도라든가 시야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그 다음에 이 컬러 필터는 사실은 이게 이 스펙트럼이 브로드한 반면에 우리가 이 포다닉 밴드갭 물질을 쓰면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네로하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노크로믹 수준의 컬러를 내고 RG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반사형 디스플레이 하는 예인데 이렇게 선라이트 보면 그냥 백라이트 필요 없이 그냥 보인다 이거죠. 좀 더 패턴을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요새 이 페이퍼라든가 혹은 디스포저블 페이퍼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러한 포다닉 피그먼트, 포다닉 크리스탈 피그먼트 중에서 반드시 다 이런 가능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지금 이거 제 발표를 한 두 가지는 안 왔는데 하나는 이제 포다닉 피그먼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폴로이드를 잘 만들고 폴로이드는 어떤 모노디스퍼스라는 퓨어들이 있고 이걸 드랍으로 만들어서 이멀전 드랍으로 만들어서 가령 이 물을 서서히 날려주게 되면 이 물이나 오일이나 뭐든지 간에 미디움을 날려주게 되면 이것이 점점 이제 드랍이 좀 줄어들면서 스퀘어들이 이제 간살이 돼갖고 크리스탈라이즈가 됩니다. 배열이 돼갖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요 입자의 사이즈에 따라서 스카이프로 다른 이제 스카를 피그먼트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이멀전 드랍을 크기가 균일한 드랍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이제 드랍을 균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드랍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피펫이 있고 피펫 속에다가 코일을 집어넣은 다음에 3D 펌프로 밀게 되면 여기 이제 드랍이 이제 맺히겠죠. 근데 드랍이 피펫은 어디 단계에 있냐면 이제 돌아가는 오일 배스에 따라 단계. 그래서 오일 배스가 돌아가면서 슈어링 포크를 하나씩 드랍을 끊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균일한 사이즈의 이제 드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드랍이 이제 그 팁에서 끊어져 나가는 걸 이제 우리가 내가 또 갖고 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물이 가령 이게 물이고 오일이면은 이게 그 저기 물이 증발하고 이제 오일이 이제 방울이 점점 줄어들면서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스 트랜스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향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베포레이션 내지가 컨벡션이라고 돌아오는 있는 디퓨전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밸런스 이게 이베포레이션이 너무 빠르면은 속이 빈 이제 그저 스파르키스 떨어지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매스 트랜스퍼를 잘 컨트롤하면은 자 이게 드랍을 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균일한 드랍이고 요 속에 이제 조그만 구슬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구슬이 이제 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저게 컨솔리데이션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전자顕미경으로 찍어보면은 마지막 얻은 이제 피그먼트입니다. 파닉 크리스탈 피그먼트. 근데 이게 이렇게 부활의 프린지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아 속에 배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배열이 이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에도 보면 이걸 뗀 걸 보면 속에도 굉장히 패킹이 잘 되어 있고 오더링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광학 증명을 볼 것 같으면은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오팔 이제 오팔이 됩니다. 이게 오팔 인조 오팔인 거예요. 만든 오팔. 그러니까 선택적인 색깔을 이제 반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사이즈에 따라서 푸른색 만들 수, 초록색 만들 수, 붉은색 만들 수 있고 그 얼마든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열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된다는 그런 이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게 밴드ገብ을 갖는 물질을 우리가 그 피그먼트를 만드는 것이고 그거에 이제 대안으로 뭐냐면 그냥 필름 형태로 그걸 만들어서 아예 RG 패턴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코팅하는 방법은 폴로이를 이제 어떤 서브스트레이트에다 코팅을 잘 하고 하는 방법은 여기 세 가지는 뭐가 있죠. 잘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그 구슬들이 아주 그 디펙트 없이 잘 배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안 있고 잘 못하면 이제 여기 크랙이 생기고 이제 뭐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도 여기 완제를 저러고 완화만이고 이렇게 크리스탈 바운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주 유니폼한 필름을 만드는 것이 키 이슈가 되겠죠. 이건 생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버스 오팔이 오팔보다 이제 더 좋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오팔을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속에 우선 스피어를 가서 잘 만든 다음에 겉을 채우고 속을 이제 드러내자 이거죠. 그 스피어를. 그럼 인버스 오팔이 되니까 그래서 코팅을 잘 하고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내자 이거죠. 인버스 오팔을. 그러면 이제 같이 인버스 오팔 필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빈 캐비티하고 사이 간격에 따라서 쏟아서 나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잘 구슬을 채우고 채운 구슬 사이를 뭘로 채우냐면 SU에 네 같은 거 포토리지 채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속에 있는 거를 이제 HF로 녹여낸 다음에 다시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평평한 게 좋으니까 뒤집어가지고 이제 뒤집은 다음에 다시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리고 여기 하드 베이킹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폴리머들이 이제 크로스가 된 다음에 다시 이 빈 공간을 다시 뭘로 채우냐면은 SUA 프리폴리머라고 채웁니다. 근데 폴리머들이 들어간 이유는 이 빈 공간과 빈 공간이 윈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이 공간 SUA 들어간 다음에 마스크를 얹고 다시 한번 우리가 노광을 시키면 마스크가 빛이 투과된 부분은 UV가 투과된 부분은 폴리머들이 크로스핑크가 되어 있고 UV가 투과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디벨롭 시키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나가고 빛을 안 받은 부분은 빛을 받은 부분은 고분자가 채워져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빛을 받은 부분하고 안 부분 사이는 하나는 굴절율이 두기제로 변하고 이건 굴절율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굴절율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SUA 속에 HVAC이 다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굴절율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필름이고. 그래서 그걸 자 패턴을 한 달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 이 푸른색 부분이 뭐냐면 아까 내가 속을 채웠다가 다시 빼놓은 데고 이 부분은 이제 고분자를 딱 채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패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속이 꽉 찬 부분이고 이 푸른색 부분은 속이 이제 빈 거예요. 이게 인버스 오팔, 이건 오팔이 아니고 그 패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색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RGB가 다 필요한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뭘 이제 하냐면, 그럼 아까 속이 빈 부분, 아까 속이 빈 부분을 포토리지스트로 채우고 노광을 시키는데, 노광을 시키는 차이를 두면은, 노광을 많이 시키면은, 조금 시키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 드러내더라도 또 조금밖에 안 채워 있어. 폴리머가 안 남을 거고, 많이 노광을 시키면 폴리머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의 average refractive index는 그 노광을 얼마 시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노광을 조금 시키면 속이 다 이제 비어있고, 6초째만 시키면 좀 속이 더 많이 차있고, 10초 동안 하면 속이 꽉 차버리니까, 요거 노광을 시간을 잘 조절하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색깔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자, 아까 인버스 오파를 만든 다음에 SVS로 채우고, 마스크를 얹은 다음에 노광을 시킨 다음에, 그 시간이 중요하죠. 몇 초 동안. 그 다음에 마스크를 크로스로 한 다음에, 다시 크로스로 돌린 다음에, 다시 한번 노광을 시키면, 세 부분으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빛을 한 번도 안 받은 부분, 그죠? 여기 이 부분은 한 번도 안 받았죠, 그죠? 두 번도 안 꼈고 빛을 한 번 받은 부분, 두 번 받은 부분. 그러니까 세 가지 서로 다른 컬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 부분은 빛을 한 번도 안 받은 부분, B 부분은 한 번 받은 부분. 그러니까 밴드갭이 좀 더 가장 긴 쪽으로 가죠. 그다음에 C 부분은 빛을 두 번 받은 부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제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푸른색이 백그라운드, 초록색,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들을 우리가 저 리프렉터를 제보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들을 우리가 패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노광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을 우리가 패턴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컬러 피그먼트를 만들어서 지금 오늘날 꼭 저 컬러 필터 우리 저 패턴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히해서 할 수도 있고. 참 그거 이제 본 걸 보니까 아예 다른 크리스탈 필름을 만든 다음에 데미지 필름을 만든 다음에 필름 전체를 그냥 아주 일단 한꺼번에 합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준비해온 자료입니다.